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재심을 청구할 가족이 없어서인데 법안 제정 뒤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대로 오는 9월 초 실시됩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제 호남 민심 잡기에 바빠졌습니다. 여수시가 의회에 청사별관 증축 여론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의회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7월 임시회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들에게 법원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희생자는 재심을 청구할 가족이 없어서 여전히 내란범이라는 낙인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법원의 재심을 통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대전 형무소 수감자는 8명. 하지만 당초 법원에 신청한 재심 대상자는 12명이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재심은 배우자와 직계 친족 등만 청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 4명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친인척들이 재심을 신청했다 기각당했습니다. 형제간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으니까 똑같이 형무소에서 있다가 권력골에서 전부 희생당했는데 재심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참 모르죠. 여순 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 등을 선고받은 민간인은 2,600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거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왔던 제주 4.3 유족들의 경우에는 올해 초 특별법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사재판 기록이 있거나 수형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고자가 없는 분이 한 900명 가까이 됩니다. 국가기관의 재판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재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반면 국회에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우선 특별법이 제정된 뒤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유족들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공평하게 이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완전한 명예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법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여야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건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지역 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역사적인 특별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73년의 긴 시간을 버텨왔다며 여야의 협조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당원 당규에 정한 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180일인 전인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등 6명의 경선 후보는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경선 연기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등 경선 후보 3명은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습니다. 여수시청사 통합 운영을 위한 별관 증축, 요즘 지역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여수시가 정해진 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하지만 그 결정은 별관 증축 찬반 논란에다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 됐습니다. 시의회가 별관 증축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진 겁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여론조사 추진 계획을 협의해달라며 이달 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의 여론조사 결의안에 명시한 대로 제3의 기관의 의뢰에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는 내용을 실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민덕희 의원이 폐회식 10분 자유 발언으로 시 정부에 응답했습니다. 통합청사 별관 신축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 정부가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당초 결의안 내용대로 여론조사 협조를 요구한 겁니다. 의회가 스스로 의결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이 내용을 시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의회가 조속히 여론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다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고 이제 시정부는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서두를 일도 아닙니다. 현재로선 7월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이미 여론조사는 실시하기로 결정됐으니 이후 논의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 정서를 파악해 시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청사 통합 운영이 지역을 갈라놓는 도화선이 아닌 시민 화합을 이끄는 매개체가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71주기 기념 행사가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개최됐습니다. 동부권 각 지자체는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비극을 일깨우고 참전 용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도내 6.25 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는 송성문 씨 등 국가유공자 23명에게 도지사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권이 내세웠던 국가적 과제는 반공과 방첩이었습니다. 마을마다 반공표어가 문신처럼 새겨졌는데 그 흔했던 흔적들이 세월에 떠밀려 희미해졌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대 농촌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은 건물입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양곡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 벽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창이던 60년대에 새겨진 글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국이 그때는 김일성하고 대치하는 그런 시기라서 서로 막 헐뜯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발했죠. 김일성, 간첩, 공산당, 반공방첩. 농촌이든 어촌이든 방방곡곡 왕래가 잦은 마을 어귀 담벼락, 창고와 회관 등 공동시설은 반공표어가 없으면 허전했습니다. TV도 라디오도 흔하지 않아 정책을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시대. 계몽과 정책 홍보의 중요한 수단은 마을의 건물과 담벼락이었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수상하면 신고하자. 길을 넓히고 기와집을 양옥으로 바꾸고 흙담을 허물면서 반공표어들은 대부분 흔적을 잃었습니다. 마을 회관이 없어지고 또 창고도 오래되다 보니까 없어지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이제 새로 건물을 페인트 칠해서 지금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반공이 중요했던 시대가 저물고 마을을 도배했던 각종 반공 표어들도 기억에서 그리고 담벼락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